네, 안녕하세요. 고민 들어주는 작가 나영채입니다. 삶에서 보면 직감을 믿고 행동할 때가 있는데요. 이 직감의 중요성을 여기 부자가 보낸 편지 이 내용에서도 나와 있네요. 예, 오늘도 부자가 보낸 편지 좋은 내용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좀 깨달았던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직감, 세 번째 편지. 그러면 직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떨릴 정도로 겁나고 몸이 뜨거워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것들은 모두 직감이 보내는 신호란다.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싶다면 직감을 읽는 기술을 익혀야만 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에 서 있을 때 사람은 자연히 흥분을 느끼게 된단다. 그래, 이거야 하면서 몸에도 마음에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게 되지. 반대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방향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당연히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해질 거야. 그러면 왜 직감을 믿지 않는 걸까? 그 이유는 이성이나 여러 감정이 내 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했기 때문이란다. 직감은 항상 행복을 위해 일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이성적으로 잘 모를 때는 용기를 가지고 몸과 마음이 보내는 직감에 인생을 맡겨보렴. 어쨌든 직감을 따르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단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감의 특징 또한 잘 알아야지. 직감은 가슴이 보내는 정보의 파도야. 갑자기 확 올 때도 있지만 탁 멈출 때도 있지. 정보가 멈추면 인생이 정체기에 들어서거나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도 있어. 그럴 때는 다음 정보가 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다. 하지만 직감이 왔을 때 대담하게 행동해야 돼. 멋진 서퍼처럼 파도를 즐겨 하는 거지. 직감을 따르면 그 이후에는 재밌는 우연이 차례대로 일어날 거야. 큰 파도를 탄 서퍼처럼 우연을 따라 여행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가슴 설레는 경험이란다. 두 번째 편지에서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이성과 논리가 아니라 직감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너도 결단을 내릴 때는 직감을 사용해 보렴. 직감을 사용하면 결단도 빨리 내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비즈니스나 예술, 정치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직감을 소중히 생각한단다. 직감을 사용하는 데 익숙해지면 모든 일을 10초 만에 결정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면 자연히 결단과 행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남들보다 크게 성공할 수 있게 된단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재능이 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남들이 이런저런 고민을 할 시간에 3배 이상 많이 도전하지. 그렇게 많이 도전하니까 남들보다 성공하는 거란다. 자, 스티브 잡스가 한 유명한 연설이죠.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독단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따라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의 삶을 따라하다 보면 내면의 목소리가 사라지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직감을 따를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직감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스티브 잡스도 이렇게 직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죠. 중요한 것은 직감으로 내린 결단이 옳은지 안 옳은지 신경 쓰지 않는 거란다. 왜냐하면 선택한 후에는 혼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혼신을 다하다 보면 대부분 일은 잘 풀리기 때문이지. 따라서 망설이지 말고 직감을 사용해 결단하고 행동하렴.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은 아무 결정도 안 한 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시간이란다. 하지만 결단을 내린다고 해도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것을 선택하면 안 돼. 만약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나간다면 정말 이대로가 좋은지 한동안은 고민에 빠지게 될 거야. 그런 상황에 빠지면 당연히 사람은 힘을 잃고 무기력해진단다. 그러면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모든 일을 체념하게 되지. 나는 지금까지 중요한 순간에 몇 번이나 직감을 믿었단다. 때때로 실패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뒤돌아보니 그 결단은 결코 틀리지 않았어.
직감을 사용한다는 것은 안 쓰던 근육을 쓰는 것과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직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란다. 자, 그런 직감을 사용하는 것을 할아버지가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이 지은이, 이 손자도 자기도 직감을 사용해야 된다고 결심하게 되네요. 자, 직감을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한다. 두 번째, 자신이 결정한 내용을 그린다. 세 번째, 직감의 대답이 어떤 경로로 오는지 본다. 네, 세 가지. 자, 심호흡을 하면서 내면을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오감 중에 주로 어떤 감각을 통해 직감이 오는지 확인해 보는 거지. 눈을 감자 저는 이미지가 보였어요. 그러다 등줄기가 조금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 소리를 듣는 사람이나 냄새를 맡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직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각인가요? 물론이지 사람들은 모두 다 정보를 받고 있어. 하지만 그것을 직감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에게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나 정보가 오는 건 다 똑같다는 말씀이군요. 문제는 그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고요. 그렇지. TV 방송국이 시청자를 가려가면서 방송을 전파하지는 않잖아. 모두에게 동등하게 방송을 전파하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지. 이렇듯 정보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본인의 문제야. TV처럼 수신기를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야. 차이는 직감을 켜는 스위치가 있느냐 없느냐지. 언뜻 보기에 이 차이는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과 함께 매우 커진단다. 직감의 스위치를 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선 쉬운 방법으로 스스로 직감의 스위치라고 말해보는 거야.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오늘은 노란색 자동차를 찾아보자 생각하면 평소보다 노란색 자동차를 몇 배나 더 많이 보게 되지 않니? 그것과 같은 거야. 직감은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명확한 정보지. 딱 들어맞는 정확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나 감은 애매모호한 거야. 순간 가슴에 떠오르지만 감정은 울리지 않지. 한편 직감은 계속 그곳에 있는 확실한 감각이야. 직감은 몇 번을 물어봐도 같은 대답을 주지. 조용히 가슴을 울려서 정답이라고 알 수 있어. 직감과 감을 구별하는 방법은 내 가슴으로 직감을 느끼는 것뿐이란다. 익숙해지면 그 차이를 금방 알 수 있게 될 거야. 아까 저처럼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경우는 직감인지 그저 공포인지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야. 직감과 공포를 혼동해서는 안 돼. 직감은 인생을 새로운 무대로 이끌기 때문에 가끔 공포심을 주기도 해. 그러나 공포심을 느낄 때마다 멈추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럴 때는 가슴 속으로 물어보는 거야. 이것은 직감일까? 그저 공포일까? 말이야. 가슴 속으로 물어봐라. 그래, 그러면 그것이 공포인지 직감인지 알 수 있게 되지. 진지하게 가슴 속으로 물어봐야 알 수 있겠네요. 그렇단다. 꼭 연습해봐. 직감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가슴 깊은 곳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선택이 정답이라고 생각해. 이를테면 실패해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거고 그런 이유로 계속해서 행동할 수 있을 거란다. 실패를 많이 해도 적극적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자, 이렇게 세 번째 편지 직감 부분 이 부분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총 9통의 편지 중에 저는 이 직감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좀 좋은 부분들을 힌트를 얻었거든요. 오늘도 요 직감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직감을 사용하는 하루 굉장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나 감사 가득 사랑 가득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